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DNE의 이오빠 은혁입니다.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좀 활발하고, 사실 믿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공부도 좀 꽤 했고요. 춤을 10살 때부터 이제 추기 시작하면서 이게 반에서나 학교에서 어떤 그런 행사라고 그래야 되나? 이벤트가 있으면 늘 제가 나가서 춤도 추고 그랬었던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이 가요를 좋아하게 된 거는 초등학교 2학년쯤이었나?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를 맨 처음 듣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노래 이제 듣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막 사물놀이 소리도 나오고 그런 음악도 나오고 랩도 많이 나오고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가요에 좀 빠지게 됐었던. 이거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따라하고 싶다. 이거는 가사를 외워서 막 부르고 싶다. 친구들한테 막 같이 불러서 막 자랑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딱 꽂혔었던 것 같아요. 춤을 처음 춘 건 10살 때부터였는데 그때 가수의 꿈을 갖진 않았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축구 선수를 하고 싶었어서 축구부도 1년 정도 했었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반대를 하셨었어요. 엄마도 운동선수를 하셨었기 때문에 운동선수 너무 힘들다. 일단은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해라 해서 그냥 춤은 좀 취미로만 이렇게 해오다가 6학년 때 저희 같은 반에 이제 준수가 있었는데, 준수가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때 사실 처음에는 별로 친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에 학교에서 춤을 많이 추다 보니까 준수는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준수는 되게 정말 좀 조용조용했었던 친구라서 저는 준수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같이 가수를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봐서 처음에 너무 의아했죠. 뭐 하던 친구였는데요 갑자기 나한테 와서 가수를 하자고 그러지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준수가 그 당시에 저희 일산 쪽에 가요 경연대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입상을 하고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제안을 받은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봐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처음으로 그래, 가수를 해봐야겠다.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까지 이제 진짜 거기서 앨범 녹음까지 했었어요. 타이틀곡을 받아서 녹음까지 하고 이제 데뷔를 막 하려는 찰나에 그 회사가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진 거죠. 그 전에 있던 회사. 그래서 문을 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공중분해가 되고 어떡하지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준수랑 저랑 또 같이 하던 친구가 2명이 더 있어서 이제 4명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수가 먼저 SM의 오디션을 보러 간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서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하고 연습생이 된 뒤에 이제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자기가 먼저 이제 SM의 오디션을 봤는데 나 이렇게 돼서 연습생이 됐다. 너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오디션을 저희도 다 봤어요. 근데 첫 번째 오디션 봤을 때 저희가 나머지 3명이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 2명은 우리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했고, 저는 1년 정도를 더 제가 혼자서 막 연습도 하고 막
준비를 또 철저히 해서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오디션을 다시 보러 갔어요.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해서 그때 합격을 하고 이제 연습생 생활을 2000년 9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계약한 날짜인데 계약을 하면서 바로 연습생이 됐거든요. 저는 이제 너무나도 간절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진짜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날짜를 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에 내가 연습생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설레었었고, 녹음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었고, 심지어 밥도 막 공짜로 줘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너무 형편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진짜 딱 차비만 용돈으로 받아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비를 그냥 이게 버스비로 내면 뭐 밥 사 먹을 돈이나 이런 쓸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걸어가면 한 30분 정도 걸어가는데 그 버스비를 아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몇 주 동안 아껴서 뭐 햄버거 한번 사 먹고 막 이랬었는데, 회사를 가면 막 밥도 그냥 막 공짜로 주고 두세 개씩 시켜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한창 또 클 때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도 저희가 많이 시켜 먹어서 한 사람에 하나씩 시켜 먹게 그게 룰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뒤에 연수생들한테는 좀 되게 미안하게 됐던 뭐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마음껏 연습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었어요. 일단 6년 정도 제가 연습생 생활을 했고, 사실 슈퍼주니어로 또 데뷔하기 전에 또 팀 세팅이 한번 또 다른 팀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준수랑 계속 이제 같이 무언가를 항상 다 같이 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제 저랑 준수는 무조건 그냥 한 팀으로 생각하고 세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데뷔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수가 변성기가 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갑자기 목소리가 막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앨범 작업이 중단이 되면서 올 스톱이 되면서 일단 변성기가 나을 때까지 메인 보컬이었으니까 좀 잠정적으로 무기한 연기가 된 거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막 낙심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뭐 그래 뭐 변성기 지나고 나서 뭐 다시 뭐 잘 만들어서 나가면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준수가 동방신기로 새롭게 세팅이 되면서 그렇게 데뷔를 하고 제가 그냥 남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혼자 남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그동안은 사실 한 번도 저는 뭔가 불안했거나 어떤 그런 의구심 이런 게 없었었는데, 그때는 약간 이거 뭐지? 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땐 진짜 약간 막막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좀 막막해서 물론 뭐 포기하고 싶다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 때가 됐어요. 그러고 또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회사에 가는데 어떤 연습생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한테 오더니 그 얘기 들었냐면서 새로운 남자 그룹을 만든대. 근데 너도 거기에 이제 들어갈 것 같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아직 얘기는 좀 없는데 근데 그 팀이 한 10몇 명 될 거라네? 이런 거예요. 저는 그저 말하지 말라고. 10몇 명짜리 팀을 어떻게 만드나 말도 안 되는 데 하지 말라고. 저는 그때 안 믿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안 믿었고, 에이 뭔 소리야. 이게 또 한 번 또 세팅됐다가 이제 무산된 적이 또 막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뭐 한번
시험 삼아도 만들어 보는 거겠지. 뭐 그러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막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진짜로 10명이 모여서 막모여서 연습을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또 이 인원이 프로필 사진이라고 팀 촬영을 해요. 헤어메이크업 다 하고 그걸 막 10명 하고 있고 그날 거기서 신동영이 형을 처음 만났어요. 폼이지 않았죠. 아니야 이거 제가 미안해 진짜로 노래 진짜 잘하거나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끝까지 재밌게 가고 한영만 같이 해보다거나 정말 이렇게 될 걸 아예 생각 못했었는데 오늘 그래서 계속 하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데뷔를 했어요. 네, 그렇게 슈퍼주니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솔직히 저는 가족밖에 없었어요. 네. 집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워낙 너무 어려웠었고 제가 마음을 언제 다시 꽉 붙들어 잡았는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좀 힘들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힘들게 막 하루에 뭐 거의 뭐 하루 종일 일하셨죠. 하루 종일 일하시고 막 들어오시고 근데 제가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딱 왔는데 그날은 엄마가 일찍 그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방에서 그냥 이불도 안 깔고 그냥 그 맨바닥에서 이렇게 베개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등 돌리고 옆으로 누우셔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 엄마의 등이 보였어요. 근데 다 이렇게 학교 갔다 왔다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엄마 왜 이제 벌써 왔어? 왜 이렇게 일찍 끝났어? 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저는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갑자기 왜 울어?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갔는데 그냥 엄마가 그때 처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고 딱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정말 내가 뭐가 됐든 어떤 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됐든 난 무조건 빨리 난 진짜 데뷔하자. 난 데뷔해서 뭐 물론 그런 무대를 좋아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돈도 진짜 많이 벌어서 이제 가족들을 안 힘들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저를 이렇게 좀 딱 잡을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멤버들은 뭐 각자 다 좀 물어보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확실한 건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자꾸 이제 힘들었던 때를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멤버들이 다 되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다들 뭔가 그 집안에 이 기둥 같은 역할이 됐었던 거예요. 멤버들이 다 데뷔를 하고 나서 어떤 정말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멤버들이 됐다 보니까 이 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일에 대한 책임감들도 좀 남달랐었고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진짜 저희 정말 이악물고 뭐 다 했거든요. 그때 막 예능, 뭐 연기, 뭐 그냥 주어지는 거 행사 뭐가 됐든 막 다
다 했어요. 정말 이악 물고. 그런 책임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또 저희가 또 막 끈끈하게 좀 더 똘똘 뭉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좀 저희를 그때 당시에 좀 버티게 해줄 수 있었고,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오지 않았나. 첫 번째로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다들 너무 정말 절실했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또 함께 보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로를 의지할 수 있고, 이 멤버를 보면은 아직도 그때 기억이 떠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만나서 이게 얘기하다 보면은 그 추억팔이라고 하잖아요. 아, 우리 그때 기억나? 이때 이랬고 막 진짜 막 그런 옛날 얘기하는 것들이 또 저희를 한번 또 그래, 우리는 이렇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추억팔이 하면서 우리끼리 막 얘기하는 것들. 보통 이제 얘기를 제일 많이 할 때가 이제 뭐 투어 다니다 보면 같이 뭐 대기실에 있거나 아니면 뭐 호텔 방에서 룸서비스 시켜서 뭐 몇 명이 모여서 같이 먹거나 그럴 때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든지 결국에는 옛날 얘기로 돌아가요. 예. 그만큼 저희한테는 되게 좀 강렬했었고 좀 소중했었던 그런 기억들인 것 같아서. D&E의 시작은 사실 굉장히 그냥 이벤트성이었죠. 이렇게 정식 유닛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희 슈퍼쇼 4 할 때 각자 저희가 개인 무대를 다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동해가 자기는 혼자 하기 좀 외롭다, 자기는 좀 누구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이제 제가 친구기도 하고 저랑 워낙 늘 둘이서 춤도 같이 많이 추고 해오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같이 무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약간 제가 피처링하는 형태의 느낌이었어요. 떴다 오빠라는 노래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그건 콘서트에서 끝나는 이벤트성 유닛이었는데 이름도 없었죠. 그냥 슈퍼주니어 동해역으로 이제 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무대를 이수만 선생님께서 보시고, 야, 이거는 너네가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 뭐 음악방송이라도 이렇게 한번 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셔서 월떨결에 음악방송을 한 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 거기 끝이 났어야 되는데, 이걸 본 일본 회사의 관계자분들이 이걸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 우리가 좀 욕심이 난다 해서,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앨범을 제작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또 D&E란 이름이 그때 만들어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팀 내에서 둘이서 항상 댄스 라인으로 뭔가 둘이 항상 보여주고 동갑내기 친구면서 이게 뭔가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둘이 그냥 이 케미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았었고, 팬분들도 이제 저랑 동해랑 같이 있는 모습이나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좋아해 주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뭔가 이것저것 좀 많이 시키기도 했고.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음악이든 어떤 연예 활동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고 싶은 대로 했었던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는 이제 회사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결정들에 따라야 됐었고, 뭐 물론 그거를 저희가 100% 아무 말도 못하고 따라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의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걸 더 믿고 따라갔었기 때문에 앨범을 만들 때나 어떤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결정될 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해서 했던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DN이라는 유닛에 조금 더 애착이 갔던 건 그 SM에 있을 때도 유닛의 활동만큼은 최대한 이 멤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끔 길을 많이 열어주고 서포트를 해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DN이 할 때만큼은 우리가 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더 많은 선택을 좀 하고 그래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DN이의 어떤 노래들이나 활동했던 것들을 보면 좀 만족스러웠던 것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성적이나 이런 걸 그냥 다 떠나서 그냥 그래도 우리가 좀 하고 싶은 것들을 했고, 또 그걸로 해서 또 많은 팬분들이 또 사랑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활동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직 저희도 이 현역에서 지금 뭐 수없이 많은 뭐 4세대, 5세대 아이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도 이 현역에서 저희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물론 트렌드에 뭐 이렇게 막 저희가 막 쫓아가야지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흐름에 저희가 계속 같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저는 요즘 음악이나 요즘 친구들 거 굉장히 많이 또 검색해서 많이 보고, 사실 제 취향이 아닌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왜 좋아하지 싶을 때도 있고 한데, 그래도 그냥 억지로라도 막 보고 듣고 약간 공부처럼 막 그럴 때가 요즘에 되게 많고, 이 어떤 외적인 관리도 굉장히 열심히 또 합니다. 왜냐면 많이 늙었거든요. 이제 저희가 곧 40입니다. 그래서 진짜 노력하고 끊임없이 관리하지 않으면 그런 상상을 해요. 음악방송에 우리가 나갔을 때 파릇파릇한 친구들이 앞뒤로 나올 텐데, 이게 쭉 이렇게 이어져 나왔을 때 우리를 보고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돼야 되니까, 또 팬분들한테 또 계속 멋져 보이고 이뻐 보여야 되니까 그런 또 관리도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좀 지치지 않으려고 그 컨트롤을 좀 많이 합니다. 또 왜냐면 너무 일이나 약간 이런 거에만 빠져서 완전 몰입해서 하다 보면 또 금방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어떤 스스로 이 나라는 사람의 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 뭐 지인들과의 뭐 만남이나 뭐 또 휴식 아니면 여행 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적절히 좀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또 적절히 해가면서 지치지 않게 오래오래 하려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라든가 그 음악이 갖고 있는 내 그때 당시의 추억이 생각이 나잖아요. 사람들 다 이 노래를 내가 뭐 할 때 많이 들었던 노래, 이거 내가 그런 예를 들어서 연애할 때 이 친구랑 음악을 많이 들었었지. 음악에 그런 기억들이, 추억들이 다 깃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신곡을 찾았었기보다는 내가 좋아했던 옛날 노래, 내 추억이 된 노래를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팬분들도 뭐 가끔 뭐 콘서트나 이런 데서 보면 글을 써주시는 거 보면 그렇게 우리 1집, 2집 내 노래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기를 막 원하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음악이 가진 진짜 힘이구나.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리듬 타고 뭐 춤추고 뭐 노래하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음악이란 건 진짜 거기 그 사람의 어떤 추억이나 많은 것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담을 수 있고 정말 시간이 지나서도 또 들으면 또 그때 생각이 또 나고 그런 게 음악의 힘이 아닐까. 잊혀지지 않는 수 있는 노래? 예, 그냥 한번 듣고 이렇게 뭐 유행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노래가 아니라 좀 사람들 기억에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노래가 좀 좋은 노래가 아닌가. 예.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처음 이제 가수를 하고 싶었었던 때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건 아무래도 저희 1세대 아이돌 선배님들, 이제 뭐 H.O.T, 신화, 잭스키스 이 선배님들을 보면서 진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가수를 꿈꾸면서 영향을 받았었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연습생이 되어서부터는 그때부터 이제 좀 팝 음악을 좀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엔싱크나 백스트리트 보이즈 아니면 그러다 이제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뭐 솔로 앨범이나 어셔, 오마리온 막 이런 음악들을 이제 막 접하기 시작하고 그런 음악들을 좀 좋아해 가면서 좀 저도 스스로 음악의 또 폭이 좀 넓어지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사실 슈즈 활동 이제 하면서는 저는 저희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가수분들은 내 노래 잘 안 들어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뭐 차 타고 이동할 때도 그렇고 저는 저희 노래 되게 많이 들었고 저희 노래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또 저희의 음악이 그냥 저에게 스스로 좋은 영향을 줬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지금 아이돌 음악들 들으면서 좀 자극도 받고 영향을 받고 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 세븐틴 친구들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좋아하고 아끼는데, 그 친구들을 데뷔할 때부터 눈여겨봤었던 게 어쨌든 저희랑 비슷한 결이었어요. 다인원 그룹에 뭔가 가지고 있는 색깔도 좀 비슷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갔고, 맨날 콘서트도 그래서 초대해서 뭐 가끔 뭐 밥도 사주고 뭐 지금까지도 계속 또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들 음악이나 활동하는 거를 좀 많이 봐요. 많이 보면서 또 이 친구들 하는 거 보니까 또 저도 저희 팀 옛날 또 생각나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음악 좀 많이 듣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처음부터 사실 이제 데뷔 초반에 멤버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갔었잖아요. 그때 또 유행했던 게 댄스 신고식 뭐 이런 게 그때는 많았었잖아요. 그때 한 멤버가 나가면 이제 댄스 라인 멤버들이 퍼포먼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방송 촬영장에 가서 그 댄스 신고식이나 뭐 이런 거 매력 발사 뭐 이런 거 할 때 그거 같이 해주고 오고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저희는 좀 스스로 이런 거 좀 만드는 거에 있어서 데뷔 초반부터 좀 습관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만들어서 뭔가를 보여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무를 만들고 퍼포먼스를 이렇게 완성시키는 거에 대한 흥미가 사실 데뷔 초반부터 저는 있었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좀 늘려갔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 한국을 안무를 다 만들어서 선보였었던 노래가 그 미나라는 노래, 이제 그 앨범에 있는 그 커플곡이었는데 나쁜 여자라는 곡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커플곡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건 한번 직접 만들어 볼래? 해서 좋아요, 한번 만들어 볼게 해서 저랑 신동이 형이 둘이서 아예
싹 만들어서 음악방송까지 다 했었던, 제대로 처음 보여드렸던 건 아마 그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항상 먼저 해요. 그 이제 콘서트 연출을 이제 한다든가 뭔가를 만들 때 이게 뭔가 우리가 어떻게 멋있어야지, 어떤 춤을 춰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보러 와주신 팬분들한테 어떤 기억을 심어줄 거냐, 이 팬분들이 우리 공연이랑 이런 콘서트를 다 보고 돌아갈 때 어떤 기분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냐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모든 기준을 이제 멤버들이 아닌 팬분들의 기준과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세트리스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곡 편집, 편곡, 그런 연출, 이런 것들을 팬분들이 우리의 어떤 걸 보고 싶어 할까, 이런 걸 좋아하시겠지, 이런 노래 듣고 싶어 하시겠지, 이렇게 해야 우리 팬분들이랑 더 많은 교감을 할 수 있겠지, 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게 멤버들과 이 색깔이 잘 어울리냐. 사실 안무라는 게, 퍼포먼스라는 게 그냥 멋있게 그냥 짜라고 하면 멋있게 그냥 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는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이,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제일 잘 소화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색깔이냐, 이런 거를 좀 많이 그다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가수 또 연출을 할 때는 또 그 가수에 맞는, 물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겠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욕심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에 안무 연습을 하다 보면 진짜 예전보다 확실히 체력도 그렇고 몸도 많이 무거워진 게 느껴지는데, 조금 더 그냥 관리 열심히 해서 더 늦기 전에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더 많은 것들을 좀 여러분께 좀 보여주고 싶어요. 연출이란 거를 이제 해보면서 콘서트 이제 연출도 물론 너무 재밌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보고 싶지만, 사실 진짜 제가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건, 예전에 제가 그 푸에르자브루타라는 공연에 저도 게스트로 참여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 그런 공연이라서 그 해외 출연진들이랑 같이 퍼포먼스 합을 맞춰서 하고 막 했던 공연인데, 이 공연 형식 자체가 되게 센세이션해요. 그냥 무대도 사방에 있고 와이어 액션이나 뭐 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치도 되게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저는 그런 공연을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푸에르자브루타라는 곡을 보면서.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연출가가 정말 나중에 이제 좀 뭔가를 해볼 수 있을 때가 된다면, 그런 퍼포먼스 공연, 이거 뭐라고 명칭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일반적인 가수 콘서트가 아니라 그런 퍼포먼스 공연들을 만들고 싶어서 생각날 때마다 몇 년째 메모장에다 계속 틈틈이 적어두고 있거든요. 생각나는 것들, 이런 거 아이템 뭐 하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뭔가 그런 퍼포먼스 공연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각국을 돌며 좀 투어를 해보고 싶다,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